자, 첫 번째 김대한 선생님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LUVLove 뭐예요? SJIN S진님 뭐. 네. 장수 수험생인데 같이 공부한 시가작하나 친구들은 진작 다 합격했는데 요즘 슬럼프가 와서 시험을 포기할까 생각이 드는데 슬럼프가 왔을 때 원래대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될까요? 아까 학생들 좀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참 얼마 전에 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와서 새벽 4시에 저 36살인데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요? 되게 짧게 왔더라고요. 학생이. 답을 못 달겠더라고요. 36살인데 그냥 질문이 만약에 정확하게 저 선생님 힘들어요. 저 힘 좀 주세요.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저 36살인데요. 그냥 4시 30분에. 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카톡 일자로 확인하고 답을 못했어요. 못하고 아침에 한 10시쯤까지 이거를 야 계속해. 힘내. 이게 힘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힘내라는 단어를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또 하나하나 여학생이 공부를 8년 했다고 중간에 전화해서 막 선생님 그냥 저 눈물이 나서 울고 싶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되게 먹먹한 게 뭐냐면 자기는 엄마 앞에서도 울 수 없고 남자친구한테도 울 수도 없고 세상 천지에 처음 본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 통화하는 학생도 아닌데 그냥 대놓고 울더라고요. 이 선생님 힘들고 뭐 이게 봤는데 계속 먹먹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장수생이 아직 많이 한 장수생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진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이제 공부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답변을 제가 준 거예요. 나이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면 영어가 이제 변수예요. 뭐 국사나 법 과목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자기가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이가 뭐 36이라 하더라도 할 생각을 한번 하고 영어만 극복이 된다면. 근데 영어가 극복하기 좀 어렵다. 대부분 이제 공부를 오래 하는 학생들이 영어가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너가 나한테 이 정도 보낼 정도라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이제 막혔다는 얘기죠.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같아요. 국사하고 다른 거는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이거는 뭐 슬럼프가 왔다. 이거는 저는 슬럼프면 술 마셨어요. 근데 여기 제가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마다 방향은 다른 거예요. 슬럼프 왔을 때 뭐 혼자 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그 슬럼프 자체는 극복이 되고요.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뭔가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네핏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이만큼 했어? 하면 자기 칭찬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맞아. 나름대로 칭찬 주는 게 이게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맥주 2병 사다 놓고 시험 잘 봤어. 공부 잘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고시 공부할 때 맥주 1병씩 마시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술이면 술이고 아니면 본인이 맞는 거면 맞는 거를 주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슬럼프가 일단 안 오려면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 연애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연애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거 하면은 슬럼프를 극복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부모와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다고 부모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부모는 뭐 하야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릴 때 마음이지 그쵸. 나이가 차면은 화내면 같이 화내요. 같이 화내고 싸우고 그만두라 그러고 시집가라 그러고 막 시집가라 그러고 막 상대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서 괴롭히거든요. 시집가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그러니까 부모하고 싸우지 않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아침마다 수영을 예전에 공부할 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수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누가 뭐 껄렁껄렁하면 쳐다보지 않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멘탈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세부적으로 공부 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저도 독서실 같은 경우 A 독서실을 하다가 중간 B 독서실, C 독서실 옮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밥 먹는 거 기분 전환하려고 A 고식당 먹다가 B 고식당도 먹다가 이런 건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이고 일단은 슬럼프가 안 오도록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새로운 연애나 이런 거를 시작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싸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주위 부모님하고 싸우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방법이 좋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결과는 좋으니까요. 자기 낙담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자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지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고 가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근데 제가
저녁반도 수업을 강남 쪽에서 저녁반 일행직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사실 나이 연령대 굉장히 많으신 맞아요. 분들이 많이 맞아요. 오시거든요. 진짜 그래서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뭐 36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막 이렇게 수험생들 하다 보면서 점점 이분들한테 이걸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뭐 이분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시면 나이 연령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 열정 가지시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또 합격했다 소식 들려오고 이런 것들 보면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36살에 했지만 또 37살에 한 다음에 아니 40살, 42살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렇죠. 맞아요. 새벽 4시 반에 맞아. 그 고민을 저하고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학생이 자기는 익숙하죠. 인상이. 그리고 제가 뭐 푸근하니까 편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딱 보고 이게 보통 보면 카톡에 보면 기존에 등록돼 있는 학생이 아니고 초대학 해가지고 등록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규가 이제 오니까 그냥 저도 나름대로 이거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른 고민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고민 상담할게요. 조금 내용이 맥락은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장수 수험생 보시면 이 아이디를 읽고 하는 건가요? 예, 예. 나날릴 NA2 네. 러브 7. NAA 러브 7님. 알바랑 병행. 날라리 러브. 네, 날라리 러브. 날라리 러브. 나날이 러브야? 나날이 러브가. 날라리 러브. 예, 근데 예. 뭘까요? 몰라요. 나날이 사랑하게 된다 이건가? 모르겠네. 자, 보시면 알바랑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고민글이었는데요. 알바랑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직장인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또 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별로 아르바이트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수, 삼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르바이트 병행해서 공부하는 이 상황이 수험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마음에 계속 이렇게 짐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난 경찰 수험생 친구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전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험생활을 이끌고 갈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후자 같은 케이스에 만약에 이게 부모님한테 그냥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자꾸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가요.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못 견디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 말고도 감정적으로 다치는 일이 많고 신경 쓰고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그냥 부모님한테 지원을 조금 받고요. 확실하게 조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합격을 해가지고 그걸 보답하시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빠르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시게 되면 시간을 절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그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부족하겠죠. 시간 자체가. 근데 이제 조금 더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먼저 둬야 될지를 조금 체계적으로 미리 조금 잡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보면 여기 좋은 얘기를 썼는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하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시고 맞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애 아빠가 하나 있어서 대리운전하다는 학생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벌면서 해야 되는데 알바를 일단은 뭐를 하시든지 한 몇백만 원을 벌어두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알바하고 공부는 병행이 안 되고요. 힘들어요. 안 된다는 거 아니고. 근데 저거는 돼요.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대학 학업하고 이것도 쉽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면 이건 돼요. 대학 학업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주식하면서 공부하는 거 잘 안 되고요. 제일 안 되는 거는 코인 그쵸, 있어요. 코인.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얘들은 안 돼요. 왜냐면 코인은 장이 계속 열기 때문에 얘는 안 계속 되고요. 들여다보더라고요. 게임에서 뭐 배그하거나 뭐 롤하는 애들 이것도 병행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병행하는 잘 안 되고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거 병행하는 거 안 되고요. 이 마찬가지로 알바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뭐라든지 사람 그냥 월급 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공부 병행도 힘들고요. 학업하고 병행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는 학업하고 병행은 그나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붙든지 아까 청년 구원 지원 같은 거 받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도와주면 제일 좋고요. 부모님한테 뻥치면 돼요. 부모님한테 뻥쳐가지고 시험 붙고 나서 한 2달치 월급 준다고 엄마한테 계속 뻥을 치세요. 또 떨어지면 다음번에 4달치 준다 그러고요. 또 떨어지면 8개월치 한 1,000만 원 준다고 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왜냐면 그렇게 하시는 게 인생이 좋죠. 긴데 그거를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일하는 순간에도 일하는 것도 힘들죠. 그다음에 돈도 벌어야 공부해야 되죠. 체력 소비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OXO.희은님. 근데 그거 아세요? XOXO가 무슨 뜻이게요? 몰라요. 엑소? 몰라요.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미드에 가십거리라는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끝날 때 XOXO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쓰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무슨 뜻일까요? XOXO가 영어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네. many hugs and kisses라고 해서 많이 안아주고 많이 뽀뽀해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요? 몰라요. 이거 봐봐요. 생긴 게 그래요? X가 입술이 이렇게 2개 막 된 거. 2개 뽀뽀한 거. 그다음에 안아주는구나. O가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거. 그 뜻이에요. 와. 재미없었나요? 좋은데요? 좋은데. 진짜로 좋은데요? 공부와 다이어트 병행 가능한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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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이어트 포기하세요. 공부하고 나면, 시험 붙고 나면, 언제 예뻐지냐면요. 중앙경찰학교 가기 직전에 엄청나게 예뻐지고요. 그때 맞아. 살 다 빠지고 체력할 때 맞아, 빠지니까요. 공부하고 다이어트 달라져. 병행이 안 됩니다. 고3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엑소엑소 희은님.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기억에 남는 늦깎이 수업생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보면은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누가 봐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분들은 사실 조금 어린 수험생들,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것 같다, 아니면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다라고 보이는 수험생들보다 눈이 훨씬 더 초롱초롱하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더 열심히 하시고 결석도 한 번 안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더는 사실 저희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40살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적성 어. 안 맞아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저는 맞아. 저녁에 7시 반에 그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데, 그래서 7시 반에서 10시까지 이제 10시 반까지 수업을 듣고 가세요. 근데 오실 때 이제 복장이 그 직장인, 그래서 이제 정장 차려 입고 오시고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 백팩에,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신고, 이렇게 해서 오세요. 진짜 피곤하실 텐데. 네, 정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말에 조금 회식 때 약간 결석률이 조금 높아요. 그렇죠. 맞아. 결석률이 높아요. 오히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아기가 있으신 맞아, 아주머니들도 맞아. 오시고. 애 안고 오진 않아요. 아, 그렇지. 네,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갑자기 막 전매기고 막. 저는 기억에 남는 분은 저한테 문의글을 주셨던 질문을 하셨던 분인데 애기 엄마인데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유수유 하면서 강의를 잘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 그때 되게 자기 반성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필 오늘 제가 스프링 책을 링 만든다고 잠시 쉬는 시간에 복사집에 갔는데 복사집에 가다가 누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꽤 많으세요. 30대 중반이신데 한 5달인가? 5달 전인가 이제 인강생인데
이제 메가 건물에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싶다고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상담을 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좀 되게 절박하다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저한테 합격했대요. 와, 대박. 근데 영어 하나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잘했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글 좀 남겨달라고 막 부탁을 했는데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합격했다고 얘기하는 그 눈빛에 모든 게 다 쓰고. 네, 진짜 그 모든 거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늦가기 수험생분들 정말 그 누구보다 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진짜 화이팅.